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6,782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S&P 500도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힘을 쓰기도 약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할 텐데, 이 언제부턴가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탈주어하는 개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스틴 선에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팀 네트워크의 주요 홀더 중에 댄 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저스틴 선이 돈과 힘, 사용자를 이용한 매수를 통해서 스팀의 최상층에 올라섰다. 저스틴 선이 투표 중반 과반을 얻진 못했지만은 사람들에게 매달 2,500달러라는 돈을 주고 그를 위해 운영되는 노드를 만들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나에게 3speak이라는 덱이 있는데 저스틴 선은 우리에게 돈과 파워와 이용자를 제공했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국내에도 트론과 저스틴 선의 팬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겠지만은 정말 저스틴 선이 이렇게 자본력을 바탕으로 스팀 네트워크 자체를 매수하려고 나선 것이라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산당들이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을 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 2월에 신용카드를 활용해가지고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음 21개 국가에서 신용카드로는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남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은행과는 관계가 좋지 않은 암호화폐 업계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의 대장 이더리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심어줬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번에는 하락형 삼각형 있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안에서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실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전체 알트코인 시총이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꽤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저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세선을 쭉 타고 올라오다가 추세선이 깨지고 나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상승하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추세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저번 패턴이 계속되게 된다면 이번에도 떨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알트코인 시총 움직임도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쭉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알트코인의 장투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매수 기회가 오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채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티 그린스펀에게 어떤 사람이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캐시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은 반감기 후 가격이 상승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 꼴이 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는 근본적으로다가 다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희소성의 구현이고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뒷면의 자유번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은 이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장담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력밖에는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서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도 이렇게 가격이 정체되게 되면은 당연히 채굴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반감기가 되고 나면은 이 수익이 반토막이 나겠죠. 지금 채굴업자들의 하루 평균 수익은 1340만 달러인데요. 이거 절반 이하, 67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수익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 붕괴 현상. 저도 겪어봐서 잘 아는데, 더블록 같은 경우는 이런 채굴업자들의 재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굴 장비의 효율성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채굴 업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소리를 듣게 생겼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최근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활성 공급량이 3개월 사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활성 공급량이 뭐냐?
활성 공급량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지갑과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에서 이동하는 비트코인의 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유튜데이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저장을 하는데 거래소를 더 이상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자신의 비트코인을 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예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예금액이 약 77만 7천 비트코인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또 기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투자자들은 왜 그들의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지갑으로 옮기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는 KYC나 자금 세탁 방지 법률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중에 브라이언 비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개발을 또 해놨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볼트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만약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를 분실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 장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잃어버린 비트코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 및 방지할 수 있다라면은 이 비트코인이 발전해 나가는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비트코인 볼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보안 실수를 복구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을 온체인에 보관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이 7,000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일각에선 이 하락의 이유가 곧 있으면 1분기 기업들 보고가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S&P 500도 떨어지게 될 테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버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을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세계 경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6,700불대까지 미끌하면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100불대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50일 이동평균이 7,150불대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코인데스크는 이 상황을 꽤 극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상승형 쐐기 패턴 아래로 떨어졌는데 추세가 역전됐으며 3,867달러를 재시험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굉장히 극단적인 친구들이죠. 이번에 떨어졌다고 3,800달러를 재시험한답니다. 많이 물려가지고 화가 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시레이저는 분석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이 6,650달러 아래에서 마감이 돼버리면은 6,200달러가 다음 지지선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6,650달러 아래에서 마감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상황은 우울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이제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공포의 헤드앤숄더. 이 비듬을 없앤다는 샴푸 이름이나 될 줄 알았던 헤드앤숄더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의 저승사자급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 넥 라인을 뚫고 떨어진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KX 소속 분석가 네오 같은 경우는 6,500달러 지지선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실수를 하게 되는데, 단기간 내에 비트코인이 6,500달러를 이제 테스트를 할 것이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크지 않다. 보통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꼭 떨어지더라고요. 저번에 비트코인이 8,000달러 아래로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5,000달러 아래로는 떨어질 확률이 크지 않다. 다 뚫렸죠. 굉장히 징크스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분석가들은 사실 지금 현재 5,300불대까지 비트코인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피보나치 비율을 대비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항상 즐겨 찾는다는 0.618짜리가 바로 5,300불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5,300불대까지 일단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가운데,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립토 제레마이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과매도된 상황이지만은 매도 압력이 여전히 강한 상태,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S&P 500을 따라가게 될 것, 미국 증시를 굉장히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프랙탈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프랙탈이 최근에는 유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것인지, 이 프랙탈 외에 또 다른 프랙탈도 있는데요. 이 뮤로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왠지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 프랙탈을 딱 공유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대로 따라서 떨어지고 있죠. 조만간에 반등을 살짝 해준 다음에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미스트,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하락형 삼각수렴을 의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상단에 맞고 비트코인이 상단에 도전을 했다가 또 맞고 크게 떨어졌습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 패턴을 깨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딱 보시면은 공포의 헤드앤숄더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른 분석가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만약에 이대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5,000불대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0.618짜리 찾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우연치고는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죠. 다만 이 CME 선물, 비트코인 CME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오른쪽 숄더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오른쪽 어깨 만들고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비트코인은 좀 올라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RSI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플랜 B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비인 크립토는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통상 반감기 전 매수세가 증가한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RSI가 과매도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이 같은 수치가 반감기 전 부정적 신호를 나타내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전한 것인데요. 그 전에 있었던 반감기와는 확실히 비트코인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암호화폐시장 역시 혼돈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곧 있으면은 개봉 박두,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분석 및 정보들, 저는 나름 도움이 되는 것을 모아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 영상에 나오는 CF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그리고 광고주 방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이 토마토 밭에 많은 양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